학교를 다니며 야자를 할 때 나도 한 번쯤은 사연을 보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10년이 넘어서 이루게 됐네요. 확실히 라디오 때보다 주제도 다양하고 책득도 쉬워 용기를 내기 쉬웠습니다. 이곳에 대부분들의 사연을 보내는 분들과 같이 저도 그놈의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의 좋은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세상 모든 일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네요. 시모와 신우 두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엄마가 경제력 있는 아버지의 사과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어려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랐지만 원래도 아버지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별로 속상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원래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가족과 딸인 저보다는 늘 바깥 모임과 술을 더 좋아하셨죠. 엄마 말로는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던 사람이기에 책임감 하나는 있을 줄 알았더니 언젠가부터 월급이 줄었다 하고 보너스가 안 나왔다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의 외도를 알아차리셨다고 해요. 나가던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이 나서는 그 여자에게 선물이며 돈이며 안겨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당찬 성격의 저희 엄마는 그 길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뜯고 유부녀였던 그 집 시댁에까지 찾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깔끔하게 이혼해 버리셨던 거죠. 그 시절 가정주부셨던 엄마가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희 엄마는 집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했던 사이로 학창시절에는 원래 아버지보다 엄마가 공부를 더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던 여학생이었으니 당연히 인기도 많으셨겠죠. 결국 많은 남자들 중 아버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지만 엄마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빠가 자기랑 결혼하면 공부도 계속 시켜주고 살림 걱정 없이 직장 생활도 하게 해주겠다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던 건데 막상 결혼을 했더니 입을 싹 닫고는 나를 지엄마 앞에 던져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나를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하자마자 너 가지고 그 길로 집에 놀러 앉았던 거야. 그때는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게 가족을 위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라 생각했지. 근데 네 아빠가 그렇게 내 뒤통수를 때릴 줄은 몰랐네.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덕분에 내가 시댁 남편 없이 자유로워졌으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게 된 엄마는 그 뒤로 늦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요즘도 사회생활하는 여자들 유리천장이다 보다 어려움이 많은데 20년 전 그 당시에 집에서 아이 키우기만 했던 경력 단절녀가 새 직장을 얻고 적응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무슨 고통이 있었을지 전혀 모르고 자랐지만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보니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롭게 그 고생들을 견딘 건지 생각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는 세상에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이혼녀 딱지를 달고 여자 혼자 몸으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도 늘 당당하셨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계셨죠. 그래서 남들이 집에 가서 살림이나 살라고 하거나 왜 이혼했는지 알만하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듣고도 절대 기죽지 않고 당차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엄마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어엿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계세요. 익명사연이라 자세한 업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연 친화적인 여성 제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늘 열심히 사시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저는 그런 엄마를 롤모델로 삼으며 저 역시도 엄마처럼 늘 당당하고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 생각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있게 할 말을 하고 살며 불의를 참지 않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죠. 어릴 적부터 엄마를 동경해왔던 저는 엄마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엄마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엄마에게 부족하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 무척이나 노력을 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저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덕분에 저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보다 일찍 취업을 해낼 수 있었죠. 저희 엄마의 일을 아는 친구들은 저더러 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물려받지 않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냐 묻기도 했지만 저희 엄마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인지를 잘 알고 있던 저는 그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타듯 엄마의 노력에 편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등에 업지 않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열심히 성장해 언젠가는 엄마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 제가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던 저는 5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을 하며 제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비로소 엄마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사업을 화장품 분야로 확장을 하면서 저 같은 연구원이 필요했거든요. 중소기업의 신생회사이다 보니 경력자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마침 적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새로 하시는 사업을 도맡아 일을 시작하게 된 저는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자라면 더 야근을 하고 집에서까지 일을 하다 보니 대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점점 새로운 일에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회사에서 일하던 기존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지만 일찍 취업한 저보다 경력은 모자랐기에 제 일을 돕는 직원으로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첫 만남은 살벌하게 그지 없었거든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을 챙겨야 한다는 상황이 신경이 쓰였고 그 사람은 제가 사장 딸이라는 이유로 어디서 굴러온 낙하산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틱틱거리는 그 사람 말투에 저는 기분이 상했고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을 하대했죠. 그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일관년으로도 의견 대립이 생기다 보니 초반 저희 사이는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사람을 겪다 보니 서로 오해가 많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저희는 결국 연인이 되었었죠. 물론 회사에서는 비밀로 하며 몰래 사랑을 키워갔고 저희가 살갑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저희 2사람이 연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내연애 금지는 아니었지만 심장을 졸이면서 비밀 연애를 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야 사장딸로서 회사 들어오자마자 연애나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었고 남편은 팔자 고쳐보려 사장딸을 꼬여냈다 소리 들을까봐 몸을 사렸죠. 정작 당사자들은 볼 꼴 다 보고 어렵게 시작한 연애였지만 남들 보기에는 그저 얘기거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회사 직원과 2년간 연애를 해오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뒤늦게 알게 되신 엄마는 많이 놀라셨지만 그 직원이 남편인 것을 알고는 안도를 하셨습니다. 아휴, 나는 또 너가 누굴 만나나 싶었네. 아니 근데 그 좁은 회사에서 어떻게 비밀로 하고 2년이나 만났어? 그것도 같이 사는 엄마까지 깜짝같이 속이면서 말이야. 너 맨날 일하러 나간다 했던 게
데이트 가는 거였어? 아이, 일도 했지. 일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겸사겸사 한 거지. 나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거지 뭐. 비밀로 해서 미안해 엄마. 그래도 우리는 신중하고 싶었어. 만나다가 혹시라도 헤어지면 다 불편해지니까. 나도 확신이 들 때까지 조심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말 안 한 건 정말 미안해.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하지. 나는 오히려 너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그럴까봐 걱정이었지. 지 엄마가 젊어서 이혼하고 여태 혼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배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혼 가정에서 키워서 너한테 결혼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준 건지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 근데 연애도 일도 알아서 잘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오히려 선영이 너한테 더 고맙네. 엄마도 박대리는 사람 좋다고 생각해. 물론 남편으로는 모르겠지만 너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너가 더 잘 알겠지. 엄마는 선영이 너가 무슨 결정을 내려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괜히 마음 쓰거나 부담 갖지 마. 알겠지? 엄마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 말처럼 제가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도 사사로운 일들로 실망만 가지다 보니 남자는 다 아버지 같은 건가 싶었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인식을 바꿔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몇 배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탓에 나누고 같이 하는 것보다 늘 혼자 하는 것이 편했던 저였는데 그런 남편을 만난 저는 인간으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다른 고민 없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니까 태준 씨가 그렇게 바른 것을 보면 남편의 부모님도 좋은 분이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희 어머니처럼 혼자 자식을 키워오셨기에 저희 엄마처럼 억척스럽고 끈기가 있는 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살아오신 세월이 벌써 10수년인데 여태 너무 소녀같이 살고 계셨더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시는데 그것들이 전부 너무 별것 아닌 것들이라 제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이 정도면 혼자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은데도 아들에게 의지를 하시니 뭐든 혼자 힘으로 하시려 했었던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두 분은 비슷한 상황에 너무나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소녀 같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였죠. 남편과 시누이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이 어머니가 되셔야 했는데 어머니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나 없으셨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 키우기 힘든 건 저도 알죠. 하지만 힘들다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래저래 일자리를 구해다 줘도 이건 힘들다 저건 더럽다 하면서 불평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몇 년간은 아버지가 남겨두신 유산으로 겨우 아껴 먹고 사셨고 집안 사정을 알고 일찍 처리된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안의 가장은 어른인 어머니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 남편이 부모 지원 받으면서 학창시절 공부에만 전념했으면 장학금 때문에 전문대 가지 않고 아마 명문대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쯤 대기업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해서 저희가 만나지 못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남편은 입학금 내어줄 돈이 없다는 어머니 때문에 다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만한 돈으로 남편 여동생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착한 남편은 어머니가 동생이 하도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었을 거라 하지만 두 사람 성격을 아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도 뒷담화 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남편 키워준 어머니고 제 시어머니라고 말을 못했네요. 생각해보면 남편을 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오빠는 입학금 없어서 절절매는데 자기는 그 나이에 쌍꺼풀 수술이나 하고 학창시절 얘기를 대충만 들어봐도 얼마나 철딱서니 없이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나이 먹어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철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신우가 저를 처음 보고 했던 말이 그 가방 짜가예요? 였으니까요. 인사도 하기 전에 남의 가방부터 훑어보고 모조품이냐 묻는 게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첫 만남이고 결혼할 사람 동생이라니까 아무 말 못했지만 저랑 동갑이면서도 변변한 직업 없이 그런 것만 궁금해하는 시누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공부도 못해서 전문대도 나오지 못했어요. 애초에 공부하기 싫고 미용 배우겠다고 상고에 들어갔었는데 비싼 미용 학원 다니면서도 적성에 맞지 않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마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미용 일을 시작했지만 좋지 않은 태도 때문에 몇 달 못 가서 해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쪽도 어깨가 얼마나 좁은데 그러고 다니면 금방 소문이 나죠. 몇몇 곳에서 해고를 당하고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돌면서 다른 곳에서도 불러주지 않았고 결국 이래저래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는 카페 차리고 싶다고 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쯤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였습니다. 저랑 신우가 동갑이다 보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남편보다 상사에 회사에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고 신우가 배가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낙하산이라면서요? 엄마 잘 만나서 인생 편하게 살아서 좋겠어요? 엄마 회사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면서 우리 오빠랑 결혼도 하고 우리 오빠 돈으로 꼬신 거예요? 설마 그랬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낙하산이에요? 저 대기업 대리하다가 스카웃 된 거였어요. 엄마 회사는 맞지만 새로 하는 사업체가 다 일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낙하산이어도 일 잘하면 특수부대 아닌가? 그러는 아가씨는 낙하산이라도 시켜주면 잘할 자신은 있고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신우한테 할 소리예요? 언니가 지금 친정 좀 산다고 나랑 우리 집 무시하나 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미움밖에 못 받아요. 우리 오빠가 엄마랑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괜히 이혼녀 되기 싫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혼하면 나만 이혼녀 되는 게 아니라 아가씨 오빠도 이혼남 되는 거예요. 오빠가 이혼당하고 회사 잘려도 괜찮겠어요? 그런다고 제가 듣고만 있는 성격은 또 아니라서 그때마다 대받아치며 시누이와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하는 남편을 보면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당하고 있기는 싫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있는 앞에서도 내 딸한테 화를 내는 거니?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너는 시애미가 무섭지도 않니? 내 딸이 만만해? 제가 욕을 했나요? 그냥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정정해주고 대답해준 거죠. 아니 네가 뭔데 내 딸을 가르치고 그러냐고. 어머니, 아가씨 오빠랑 결혼한 제가 손윗 사람 아닌가요? 솔직히 저희가 나이만 같을 뿐이지 제가 아가씨를 가르쳐야 할 입장이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나이에 비해 너무 철없이 구니까 제가 몇 가지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어머니가 아가씨를 잘 가르쳐주세요. 엄연히 제가 언니인 건데 자꾸만 무시하고 버릇없이 구네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싸움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참하고 좋은 며느리, 좋은 올케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시비를 걸고 사람 속을 긁으니까 저도 참고 참다가 한마디씩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나마 할 말을 하고 살아서 그 정도였지, 아마 아무 말 못하는 착한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구박을 당했을지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따박따박 대들다 보니 오히려 더 미움을 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철없는 신우도 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합심해서 저를 기죽이려고 안달이셨죠.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아들 회사의 사장이고 저와 남편이 사장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남편의 상사이자 사돈인 저희 엄마를 대하기 조심스러워 하셨던 시어머니는 저의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금세 익숙해지신 건지 언젠가부터 저희 엄마 회사를 아들 회사처럼 생각하셨습니다. 태준아, 요즘 회사는 문제 없지? 중소기업은 작은 문제로도 휘청일 수 있다며. 특히나 여자들 장사하는 회사니까 항상 조심해라. 네? 네, 장모님이 잘 하시니까요. 이번에 광고 새로 나오는 것도 봤는데 근데 왜 그 연예인을 썼어? 나는 그 여자 싫던데. 요즘 내가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아주 괜찮던데 그런 사람 쓰면 안 되니? 그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은 좋아요. 광고 모델이 요즘 잘 나가는 배우거든요. 아유, 그래도 고객들은 광고 이미지가 중요한 건데